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그 양식대로 다들 잘 제출하셨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다들 너무 저희 생각보다 잘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원래 만나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혹시나 소통이 잘 안 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들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내용이 어제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제가 저희가 걱정 없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대로 다들 잘 제출을 해주셨고 오늘도 수업 끝나고 나서 어제랑 똑같이 여러분들 하신 것들 코드 복사하고 그 한 RStudio 화면 캡처해가지고 똑같은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제 저희가 RStudio 사용하는 방법을 대충 배웠잖아요. 대충 그냥 기본기를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 로드마니의 GS27 편의점 데이터로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이제 오늘은 좀 더 큰 데이터들을 다뤄볼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R 의 기본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데이터가 커진다고 해서 문법은 데이터가 커져도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스킨라빈스 데이터, 캐피의 베스킨라빈스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 데이터는 100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다른 이제 외국의 온라인 매장의 카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데이터는 100만 개가 넘어가요. 근데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겁먹을 건 하실 필요 없이 어제 오늘 한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우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 2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자, 어제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퀴즈는 그 하루에 하나까지만 한 분당 하나까지 맞출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할까요? 네.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상품을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물론 어제 맞추신 분들은 오늘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상품을 저희가 다른 거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제 못 맞추신 분들도 오늘 퀴즈가 더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부터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채팅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이거는 저희가 3명, 2명 정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 두 분 빨리 정보를 찾아서 누가 빨리 찾아서 올리나 한번 봅시다. 자, 문제 공개할게요. 저희 부산대학교에 기숙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숙사 이름 3가지를 찾아서 유튜브 채팅으로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분. 부산대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여러 개 많은데 여기서 3개를 찾아서 빠르게 올려주시면 돼요. 와, 근우님 부산대생 아니세요? 청학관이 있나요, 저희? 양산 캠퍼스에 규민님, 이계민님이 하나 안 보내주셔서 일단 근우님 정답이시고 규민님 정답이시죠. 비마관, 매화관이 다 양산 밀양 쪽에 있는 기숙사죠. 네. 그럼 두 분 정답이십니다. 빨리 맞추셨네요. 음, 되게 다들 엄청 빨리 찾으시네요. 네, 엄청 빨리 찾으셔 다들. 일단 이 문제는 두 분 선정되셨습니다.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굉장히 많아요. 기숙사가 위치도 좋은 곳에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산도 오시면 기숙사 생활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름 그 캠퍼스 라이프를 굉장히 잘 즐길 수 있거든요. 룸메도 좋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도 기숙사 생활 저저번 학기에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다들 잘 찾으셨어요. 되게 다들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 정보를 빨리 찾으신 능력이. 네. 자, 오늘은 우리의 캐피의 베스킨라빈스 32입니다. 31 아니에요. 32 데이터로만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제 캐피도 이제 베스킨라빈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열이 5개고 세로 줄이 5개고
행이 100개로 되어 있어요. 어제는 저희가 행이 10개여서 굉장히 간단했는데 코드를 안 써도 눈으로 보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100개가 되면 눈으로 보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안 되지는 않지만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변수 이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데이트, 아이디, 스쿨,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렇게 있네요. 데이트는 구매한 날짜, 아이디는 고객 이름, 학생의 이름이고 스쿨은 그 고객,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 그리고 프로덕트는 구매한 아이스크림의 이름, 그리고 프라이스는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한번 불러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어제 하셨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워킹 디렉토리 작업 폴더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R이라는 프로그램한테 여기 우리 컴퓨터의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read.csv라는 그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데이터 중에 베스킨라빈스 32라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이터 이름을 베스킨 데이터, D는 대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다 같이. 그리고 뷰 함수 사용해서 이 데이터 한번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해보신 분들은 채팅으로 다 했다고 올려주세요. 네, 하고 계시네요. 헌우님 어제 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듣다가 혹시나 질문 사항이 생기시면 유튜브 채팅으로는 제가 바로 보면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오픈 카톡 채팅방 있죠? 네, 거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같이 여기에 지금 PD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실습 도와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뭐 개인 톡으로 했어라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저랑 상관없이 그냥 오픈 채팅방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물어보고 계시죠? 자, 세팅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 많은 분들이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워킹 디렉토리 설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른쪽 아래 화면에서 점 3개 우선 눌러야 되고요. 여기서 저는 데이터를 바탕화면에 폴더가 많지만 데이터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위쪽에 있죠? 밑에 있네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 오픈을 누르고 보면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베스킨라빈스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가 불러와졌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봅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손님받기에서 설정을 해야겠죠. 네 번째 set as working directory 설정을 하면 이제 여기 콘솔 창에 파란색으로 줄 코드가 완료되고 뜨면서 아래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설정이 됐어요. 데이터 한번 불러와 주세요 하고 답변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름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 이름 적게 설정하고 부동의 표시 땡 그리고 read.csv 네,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데이터 불러와줬고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뷰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졌죠.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열에는 데이터 변수에는 그 사람들이 산 날짜가 적혀 있고요. 작년 데이터네요. 그리고 아이디에는
그 산 사람들 이름 보면 운이도 있고 다오도 있고 배지, 모스 다 있네요. 그리고 학교는 뭐 재성중학교, 광무중학교, 계림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있네요. 그리고 프로덕트에는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있고 가격에는 그 아이스크림이 얼마인지 그 가격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어제 했던 내용들 중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이제 다른 데이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데이터가 달라져도 저희가 배운 그 코드들이 R과 소통하는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 똑같은 지시를 내리고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제 그 어떤 변수, 그 변수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유니크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유니크 함수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이름 작성하고 변수 이름, 어떤 변수를 불러와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그리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코드로 하는 건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함수 쓰고 데이터 이름 그리고 달러 표시하고 학교 이름을 보려고 하니까 변수 이름에 스쿨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우리 변수 이름 중에 스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코딩하는 거를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유니크 괄호 입력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이름 그리고 키보드 달러 표시 학교 이름.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처럼 컨트롤 때문에 실행이 됐죠. 여기 스쿨 입력할 때 그 아래서는 데이터의 그 변수 이름을 표시를 해줘요. 선생님 약간 여기 약간 반쯤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해볼까요? 네, 보면 밑에 쪽 아래서 알아서 이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스쿨을 선택을 엔터인가요? 엔터를 눌러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있는 학교의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세 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 함수를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살펴보자면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깥에 씌우면 괄호를 한 번 더 씌우면 이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래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해보시면 length라는 함수를 씌우고 안에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괄호가 바깥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3개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딩을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유니크 입력하고 데이터 이름 그리고 달러 표시 학교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결과는 항상 우리 입력은 위쪽에서 하고 결과는 아래쪽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되었고 학교의 종류는 3개다 라고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학교 종류가 3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 학교 그 매장 근처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3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는지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야 우리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좀 더 상세하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구매한 아이스크림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어제 배웠던 거랑 코드의 형태는 똑같아요. 보시면 주황색은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지정을 하는 거고 초록색 부분은 그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은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재성중학교의 평균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재성중학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먼저 골라내고 첫 번째 줄에서 그리고 그 재성중학교에 해당하는 가격들을 재성중학교 평균, 재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 지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나중에 이것저것 분석하는 게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물론 주황색 부분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도 돼요. 그냥 뭐 A라고 지정을 해도 되고 F라고 지정을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분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안 헷갈리게 봤을 때 바로 알아듣기 쉽게 재성중학교라고 먼저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재성중학교의 평균은 재성 밑줄 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 흰색 부분은 학교 이름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다른 부분은 따라 하시면 되는데 흰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유튜브 세팅으로 됐다고 한번 올려주세요. 맨 윗줄에서 재성중학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재성중학교의 프라이스라는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고 그 값을 맨 마지막 줄에 눌러서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 줄을 다 따로 입력을 해서 한 번씩 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우선 설정을 하려면 앞부분은 일단은 떼어두고 이 부분은 가려두고 데이터 이름 작성을 하고 대괄호 입력하고 데이터 이름 한 번 더 적고 달러 표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의 평균을 알고 싶으니까 변수 이름 자리에 아마 스쿨이라는 변수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자리 안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재성중학교라는 학교의 평균이니까 이 학교에 맞는 재성중학교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쉼표를 해야 이 재성중학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뽑아지겠죠. 그럼 답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재성중학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스쿨 이것까지는 다들 잘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넣으셔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열어서 봤잖아요. 데이터 열어서 이 값으로 우리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 값을 보고 조건을 입력할 때 재성중학교라는 값에는 이걸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아니면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그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그런 게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재성중학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지정을 했으니까 다시 거기서 재성이라는 데이터에서 프라이스 열만 한번 뽑아내서 그걸 평균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면 되겠죠. 그럼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코딩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성중 이름 지정하고 새로 이름 지정할 때는 등호 하나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 이름 대괄호 다시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하고 우리가 하는 건 학교니까 스쿨 그리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때는 등호 표시 2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쉼표 잊지 마시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재성만 한번 뽑아서 어떤 형태인지 살펴봅시다. 그냥 여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되죠. 보시면 데이터가 100개라서 한 화면에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스쿨에 보시면 다 재성과 관련된 데이터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쭉 내려볼까요? 다 재성중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만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학생들의 프라이스, 가격에 얼마나 사는지 평균을 알고 싶으니까 다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프라이스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보면 우리 아까 PPT에 있던 두 번째 줄 코드죠. 새로 입력을 해보면 재성 민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 민 함수 써야겠죠. 어제 했던 내용.
재성, 달러 표시,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까 그 위아래로 이동할 때는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래서 또 알아들었어. 파란색으로 실행이 잘 됐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 결과를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재성, 민 입력을 하시면 네 이렇게 재성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재성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금액은 5,243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학교가 두 개 더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쪽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신 분들은 한번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길어서 그렇지 어제 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PPT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이해되신 것 같으니까. 네, 되셨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게요. 되신 분들은 실행이 다 되신 분들은 됐다고 알려주세요. 아까 R 화면을 다시 선생님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는 게. 네. 이 형식들이 R에서 사용하는 문법이니까 익숙하지 않아도 몇 번 따라해 보면서 좀 친근해지는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네. 실행이 되신 분들은 실행이 됐다고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또 퀴즈가 나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거를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픈 채팅방 지금 괜찮아요? 많이 바쁘시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 코드를 그냥 어제 복사를 붙여넣기 하는 거 보여드렸죠? 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RStudio 화면 가서 저기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네 컨트롤 C 누르고 오픈 채팅방 그 카톡 화면에 컨트롤 V 누르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보내주시면 돼요. 다시 문제를 PPT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문제 드릴게요. 이거는 선착순 세 분입니다. 아까 학교가 재성중학교 말고 학교가 두 개 더 있었잖아요. 그 학교들의 평균 아이스크림 구매액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착순 세 분이에요. 아까 재성중학교 말고 다른 학교가 두 개 더 있었죠. 이 학교들의 구매액 평균을 구해서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한 번에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아까 광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빰표 빠져있지만 여러분들 빠뜨리시면 안 되고, 대성중학교 똑같이 이쪽 부분만 바꿔서 이름을 넣으시면 똑바로 다 값을 구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바뀌거나 데이터 안에 내용이 바뀌어도 이거를 문법을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바꾸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 평균값들을 구했는데, 이 값을 저희가 지금 따로따로 다 알고 있긴 하지만 한 번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일일이 다 구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R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화라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화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예쁜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학교별로 아이스크림 구매 금액의 평균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거를 시각화를 해 볼 건데, 우선은 여기 이제 새로운 함수들이 나오죠. 데이터.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스쿨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데이터.프레임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한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네모나게 저장을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이름, 첫 번째 학교 이름, 그리고 학교 이름의 평균, 두 번째 학교 이름, 학교 이름의 평균, 세 번째 학교 이름, 세 번째 학교 이름의 평균, 이렇게 넣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 안쪽에 위에서 구하는 값을 S.매트릭스 눌러서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진행하면 R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오류가 생겨요.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바꿔줘야 되고, 이거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소통을 할 때, R이라는 프로그래밍 소통을 할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형태를 바꿔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 부분에 막대 그래프, 바플롯이라는 함수를 씌워서 실행을 시키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하는 걸,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돼요. 스쿨민이라는 함수로 이름을 지정하고, 데이터.프레임에다가 아까 우리 재송을 재성중학교 등호, 재송민, 광무민, 계림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까 다 이전에서 구했던 값이죠. 그리고 바플롯 안에 S.매트릭스, 그리고 스쿨민 값을 이 안에다 넣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우리 코딩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쿨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데이터.프레임 입력하고, 재송 등호, 재송민, 재송평균, 광무, 그리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은 따라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아까 저희 퀴즈 푸셨던 부분을 여기서 실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대로 실행시키면 아래서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타나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해서 지금 한번 광무중학교랑 계림중학교도 지금 한번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우리가 재송중학교 여기 광무중학교, 계림중학교 값들이 다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방금 한 코드를 실행을 지키면 아래서 제대로 실행이 됐다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스쿨민이라는 새로 지정한 이름 값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송중학교, 광무중학교, 계림중학교 값들이 각각 나오네요. 계림의 값이 가장 높네요. 광무가 가장 낮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 plot이라는 함수를 가해졌고, 그리고 add.matrix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파일 그래프 창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셨죠? 다들? 네. 보시면 저렇게 숫자 값으로 봐도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때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계림중학교가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PPT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지만 똑같은 과정으로 유니크 함수를 써서 아이스크림 구매 학생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학생들이 구매되는지 이름을 살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변수 이름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름을 알려면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보고 어떤 변수를 입력해야 될까요? 아까 이름이라는 데이터는 id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값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R로 넘어가서 유니크라는 함수 입력하고 우리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id 입력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는 우니, 다오, 배지, 모스, 로드마리, 디즈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네요. 다시 PPT로 그럼 넘어가서 자, 이제 우니가 구매한 아이스크림의 평균 금액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학교별로는 어느 학교 학생들이 비싼 아이스크림 사는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우수 고객인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그러니까 우수 고객이라는 거는 우리 매장에서 상품을 많이 사가는 고객들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이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시는 또는 다른 가게를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수 고객한테는 우리 가게에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더 뭐 쿠폰을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프로모션을 앱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반대로 우수 고객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잘 안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게끔 또 새로 처음 다시 방문하거나 새로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우니가 구매한 아이스크림의 평균 금액을 우선 살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구조가 약간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우니에 해당하는 그 변수만 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니, 민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서 우니의 가격들의 평균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값을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평균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우니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베스킨 데이터 네, 저렇게 해서 우니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우니라는 이름만 한번 컨트롤 엔터 눌러 실행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디가 우니인 것만 데이터들만 뽑아졌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니가 아마 재성중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쿨 이름도 보면 재성중학교로 나와 있고 구매한 아이스크림이나 가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볼까요?
우니 미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 데이터 이름이 지금 우리가 운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구매했는지 평균값을 알고 싶으니까 이 변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운이에다가 $표시 프라이스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실행이 됐고, 운이 미니라는 한번 값을 보면 이렇게 5,428원이라고 값이 구해지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10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11시 되면 다시 방송을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한 내용들 한번 돌아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오픈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뒤에 정확하게 10분 뒤에 다시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